할 말이 있어요. 오늘 밤 당신은 충격을 받을 거예요. 충격이요. 제가 평생 숨겨온 것을 말할게요. 재벌 회장은 그녀에게 신혼 첫날 밤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신부는 재벌 회장의 비밀을 듣고 바로 집을 나갔습니다. 왜 신부는 집을 나갔을까요? 시작 전 무료 구독과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진정해, 서연아. 그냥 면접이야. 하지만 이건 그냥 면접이 아니었습니다. TK그룹.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 그 그룹의 회장 비서 자리. 27살의 서연에게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카페 안은 쌀쌀맞게 조용했습니다. 겨울 오후의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지만 그 빛마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실례지만 이 자리 비어 있나요?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 단정하게 넘긴 흑발, 날카로우면서도 어딘가 부드러운 눈매, 그리고 그 사람의 눈. 서연은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묘한 끌림. 아, 네. 앉으세요. 서연이 황급히 가방을 치웠습니다. 그 사람이 우아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향기가 났습니다. 은은한 시더우드 향. 남성적이면서도 세련된. 면접 보시나 봐요. 그 사람이 서연의 테이블 위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당황해서 서류를 덮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TK그룹. 대단하네요. 거기 들어가기 엄청 어렵다던데. 네. 그래서 떨리네요. 서연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왜일까요? 이 낯선 사람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떨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서연의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분명 합격할 거예요. 저를 아시나요? 아니요. 하지만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서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진심이 보이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빛나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서연은 평생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친척들은 짐처럼 여겼습니다. 대학도 장학금으로 겨우 나왔습니다. 아르바이트를 5개나 뛰면서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사람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마치 환영처럼. 2시간 후. 강서연 씨, 들어오세요. 면접장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면접관석 한가운데 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까 그 카페에서 만난 바로 그 사람. 강서연 씨, 맞죠? 그 사람이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아까보다 더 낮았습니다. 더 권위 있었습니다. 네. 저는 TK그룹 회장 강태경입니다. 회장. 그 사람이 회장이었습니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놀라셨나 봐요? 강태경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까 카페에서 봤던 바로 그 미소. 괜찮아요. 천천히 앉으세요. 서연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면접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다른 면접관들은 질문을 했지만 강태경은 계속 서연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시선이, 그 눈빛이 서연의 심장을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강태경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에게 사랑이란 뭔가요? 사랑? 비서 면접에서 왜 사랑을 묻는 걸까요? 하지만 서연은 대답했습니다. 진심으로. 저에게 사랑은 진실입니다. 진실? 네. 거짓 없이 서로를 마주하는 것.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태경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좋습니다. 면접 끝났습니다. 일주일 후. 축하합니다. 강서연 씨. 합격하셨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서연은 주저앉았습니다. 합격. 내가 합격했어. 그런데 왜일까? 기쁨보다 더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강태경. 그 사람의 눈빛. 그 사람의 미소. 그 사람의 목소리. 이상해. 왜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나지?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신 차려, 서연아. 그분은 재벌 회장이야. 그것도 너의 상사가 될 사람. 하지만 가슴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첫 출근. 서연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1시간 동안 옷을 고르고 화장을 5번이나 지우고 다시 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나?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첫 출근이 아니라는 것을. TK그룹 본사는 압도적이었습니다. 63층 유리 건물.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대리석 바닥에 반사된 샹들리에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강서연 씨죠? 저는 기획실 김민주입니다. 30대 중반의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완벽한 정장 차림.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비서는 특별합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아요. 회장님은 까다로운 분이시니까요. 민주의 목소리에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질투? 아니면 경고? 63층입니다. 회장님 집무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서연의 심장도 함께 뛰어올랐습니다. 띵. 문이 열렸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공간. 전면 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검은색과 회색으로 통일된 인테리어. 하지만 차갑지 않았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두 추상화. 격렬한 붓터치. 감정의 폭발. 회장님이 이런 그림을 좋아하시나? 마음에 드나요? 서연이 화들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강태경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3피스 슈트. 완벽하게 빗어넘긴 머리. 그리고 그 눈. 아, 그 눈. 서연은 또다시 빠져들 것 같았습니다. 아,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서연이 90도로 인사했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강태경이 다가왔습니다.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의 향기가 진해졌습니다. 저 그림들, 제가 그렸어요. 네. 취미로 그림을 그립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이렇게 캔버스에 담아내죠. 강태경이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 스친 외로움. 서연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도 외로운 거구나. 첫 한 달. 서연은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새벽 6시 출근, 밤 10시 퇴근.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강태경 옆에 있을 수 있었으니까. 이상했습니다. 강태경은 냉철한 경영인이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칼날 같은 질문으로 임원들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만은 달랐습니다. 오늘 점심 드셨어요? 커피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속상해요. 일찍 들어가서 쉬세요. 얼굴이 피곤해 보여요. 작은 배려들. 그 배려가 서연의 마음에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서연 씨,
퇴근 준비를 하던 서연을 강태경이 불렀습니다. 내일 시간 있으세요? 네. 내일은 주말인데요. 알아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강태경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 서연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함께 저녁 식사 하시겠어요? 저랑요? 이상한가요? 아니, 그게 회장님이랑 제가 비서와 상사가 아닌 그냥 강태경과 강서연으로 한번 만나고 싶어서요.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아서는 안 되는 것도 회장님, 안 되나요? 강태경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머리는 그렇게 외쳤지만 좋습니다. 입은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그 토요일, 서연은 3시간 동안 옷을 골랐습니다. 너무 화려하면 이상하고 너무 수수하면 예의가 없어 보이고 결국 선택한 건 크림색 니트와 검은색 롱스커트. 단순하지만 단정한 만남의 장소는 한남동의 작은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큰 길에서 벗어난 골목. 간판도 작았습니다. 이런 곳을 어떻게 아시지? 안으로 들어가자 아늑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테이블이 단 5개. 조명은 은은하고 클래식 음악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구석자리에 강태경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정장이 아닌 검은색 터틀넥과 베이지색 코트, 머리를 뒤로 넘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왔네요. 강태경이 일어나 의자를 빼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이 앉자 강태경도 마주 앉았습니다. 여기 제가 자주 오는 곳이에요. 손님이 별로 없네요. 예약제거든요. 하루에 5팀만 받아요. 그래서 좋아요. 조용하고 편안해서 편안함. 그 말이 왜인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 사람도 편안함을 찾고 있구나.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강태경이 물었습니다. 네. 당신이 궁금해요. 궁금하다고요? 면접장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계속 당신이 궁금했어요. 당신의 눈빛이, 말투가, 생각이. 강태경이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이상하죠? 회장이 비서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네. 하지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 앞에서는. 왜일까요? 서연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어. 저도 회장님이 궁금했어요. 서연이 용기를 내 말했습니다. 카페에서 처음 봤을 때 느꼈어요. 이 사람은 다르다고. 그리고 회장님이라는 걸 알았을 때 더 궁금해졌어요. 뭐가요? 왜 그렇게 외로운 눈을 하고 계신지. 강태경의 손이 멈췄습니다. 와인 잔을 든 채로. 보였나요? 제 외로움이. 네. 집무실의 그림들에서도 느꼈어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안으로는 무언가와 싸우고 계신 것 같았어요. 강태경이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긴 침묵. 그리고 당신 말이 맞아요. 강태경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싸워왔어요. 세상과 사람들과 그리고 제 자신과. 왜요? 제가 감춰온 게 있어서요. 감춰온 게요? 강태경이 서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말해줄게요. 당신이 준비됐을 때, 그리고 제가 용기를 냈을 때. 서연은 묻고 싶었습니다. 뭘 감춘 건지, 왜 두려워하는지.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질문이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기다릴게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준비될 때까지. 강태경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고마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린 시절, 좋아하는 음악, 꿈꿨던 것들. 회장과 비서가 아닌 그냥 두 사람으로. 그날 이후 둘 사이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상사와 비서였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서로를 보는 시선에 무언가 더 깊은 것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다음 주 일정입니다. 고마워요, 서연 씨. 짧은 대화.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온기. 회사 사람들도 느꼈습니다. 야, 너 봤어? 회장님이 서연 씨 볼 때 눈빛. 쉿. 조용히 해. 들리면 어떡해. 근데 진짜 뭔가 달라. 예전 비서들한테는 저렇게 안 하셨는데. 속닥거림. 시선. 질투. 하지만 서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사람 곁에 있는 것만으로 행복했으니까. 3개월 후. 서연 씨. 네, 회장님. 오늘 저녁 다시 시간 될까요? 12번째 만남이었습니다. 토요일마다 만났습니다. 항상 다른 장소에서, 조용한 곳에서, 그리고 그날 강태경이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데요? 오늘 꼭 해야 할 것 같아서. 강태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한강이 보이는 카페,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강태경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서연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회장님을 태경이라고 불러줘요. 태경 씨, 저도 사랑해요. 두 사람의 손이 꼭 맞잡혔습니다. 노을빛 속에서 한강의 물결 소리를 배경으로. 하지만 서연은 몰랐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연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마다 태경의 문자로 눈을 떴습니다. 잘 잤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요. 점심엔 둘이 함께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모두 알았습니다. 회장과 비서가 연인 사이라는 것을. 처음엔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태경의 단호한 태도에 아무도 함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강서연은 제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임원회의에서 태경이 직접 선언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진심이라는 것을. 서연 씨, 주말에 시간 있어요? 네, 왜요? 부모님 산소에 같이 가요. 태경의 부모님은 10년 전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태경은 혼자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혼자인 척 해왔습니다. 산소는 경기도 외곽에 있었습니다. 조용한 산 중턱. 잘 관리된 묘역. 태경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을 데려왔어요. 서연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태경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이 사람에게 축복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태경의 눈에서, 서연의 눈에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태경 씨, 응?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셨어요? 태경이 잠시 멈췄습니다. 따뜻한 분들이었어요. 특히 어머니는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셨죠. 있는 그대로요? 네. 제가 어떤 모습이든 뭘 선택하든 항상 제 편이셨어요. 태경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태경아, 내가 누구든, 내가 누구를 사랑하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단다. 좋은 분이셨네요. 네. 그래서 더 보고 싶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레스토랑, 촛불이 켜진 테이블, 서연 씨, 태경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서연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 분위기, 이 떨림, 설마. 태경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상에.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웅성거렸습니다. 강서연. 태경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벨벳 상자. 안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 당신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당신과 함께 저녁을 먹고, 당신과 함께 늙어가고 싶어요. 태경의 눈이 촉촉했습니다. 평생 당신 곁을 지키고 싶어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걸 주고 싶어요.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와 결혼해 줄래요?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진심인 사람을. 네, 네. 서연이 외쳤습니다. 결혼할게요. 태경이 일어나 서연을 안았습니다. 주변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태경의 품 안에서 서연은 느꼈습니다. 태경의 몸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마치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왜 떨고 있는 거지? 하지만 서연은 묻지 않았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한 달 후 결혼. 재벌가의 결혼이라 모든 게 거창했습니다. 웨딩드레스는 유명 디자이너가 직접 제작. 예식장은 서울 최고급 호텔. 하객은 500명. 너무 부담스러워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작은 결혼식이었는데. 미안해요. 태경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필요한 일이에요. 회사를 위해서도,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보호요? 재벌가는 복잡해요. 우리의 결혼을 공식화해야 당신이 안전해요. 무슨 의미일까요? 서연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경을 믿었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 서연아, 대학 동기 지희가 찾아왔습니다. 축하해. 진짜 대박이다. 고마워, 지희야. 근데, 괜찮아? 응? 뭐가? 너 태경 씨에 대해 잘 알아? 무슨 뜻이야? 지희가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확실하진 않은데, 인터넷에 소문이 좀 있더라. 강태경 회장에 대한. 무슨 소문? 그게, 지희가 폰을 꺼냈습니다. 이것 봐. 화면에는 글이 떠 있었습니다. TK그룹 회장의 숨겨진 비밀. 강태경, 과연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이 맞나? 충격적인 진실, 곧 밝혀진다. 이런 가십 기사들이 좀 있어. 근데 다 삭제되더라. 누가 압력을 넣는 것 같아. 서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희야, 이건 나도 믿고 싶지 않아. 그냥 찌라시겠지. 하지만 혹시 몰라서 알려주는 거야. 지희가 서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너 행복해야 돼. 만약 이상한 게 있으면 나한테 바로 전화해. 고마워. 하지만 서연은 불안했습니다. 태경 씨가 말했던 거, 언젠가 말해주겠다던 비밀. 그게 뭘까? 결혼식 전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결혼. 내일이면 태경이 아내가 됩니다. 행복해야 하는데. 하지만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딩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나예요, 서연 씨. 태경의 목소리. 문을 열자 태경이 서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왜? 보고 싶어서요. 태경이 들어왔습니다. 내일이면 결혼인데 신랑이 신부 집에 오는 거 괜찮아요? 전통적으로는 안 되지만 태경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전통을 안 따라요.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떨려요? 네, 많이요. 저도요. 태경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 씨, 네, 아니에요. 내일 말할게요. 또 그렇게, 또 미루는구나. 태경 씨, 서연이 용기를 냈습니다. 저한테 숨기는 거 있죠? 태경의 손이 굳었습니다. 감춰온 비밀. 언젠가 말해주겠다던 그것. 그게 뭐예요? 서연 씨, 제발 말해줘요. 내일 결혼하는데 비밀을 아는 채로는 싫어요. 태경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긴 침묵. 그리고 내일 첫날 밤에 말할게요. 첫날 밤에요? 네. 그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 자연스럽게? 무슨 의미일까? 약속해요. 내일 밤에는 꼭 모든 걸 말할게요. 그러니까 태경이 서연을 안았습니다. 저를 믿어줘요. 조금만 더. 서연은 안겼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결혼식 당일, 서연은 거울을 봤습니다. 새하얀 웨딩드레스, 정교하게 올린 머리, 자연스러운 화장. 와, 공주님 같아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서연의 눈은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똑똑. 서연 씨, 준비됐어요? 웨딩 플래너의 목소리. 네. 나갑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식장 문 앞.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파이프 오르간 소리.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500명의 하객이 일어났습니다. 박수 소리, 카메라 플래시.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단 한 사람만 보였습니다. 강태경. 제단 위에 서 있는 검은 턱시도를 입은 태경. 그 눈빛, 서연을 보는 그 눈에는 사랑과 함께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저런 표정을 짓는 거지? 하지만 계속 걸어갔습니다. 버진 로드를, 태경을 향해 한 걸음, 두 걸음, 가까워질수록 태경의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제단 앞. 예쁘다. 태경이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제일 예뻐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식이 진행됐습니다. 지금부터 두 분의 결혼 서약을 받겠습니다. 주례사의 목소리. 신랑 강태경 씨. 네. 이 자리에 계신 강서연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아프고 건강할 때나 부유하고 가난할 때나 죽음이 두 분을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 하시겠습니까? 태경이 서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서약합니다. 신부 강서연 씨. 네. 이 자리에 계신 강태경 씨를. 같은 질문. 서연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네. 서약합니다. 그렇다면 반지를 교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지. 태경이 서연의 손에 반지를 끼웠습니다. 서연도 태경의 손에 반지를 끼웠습니다. 그 순간 태경의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왜 이렇게 차가운 거야? 이제 두 분은 부부가 되셨습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입맞춤해 주세요. 태경이 가까워졌습니다. 그 눈이, 그 입술이 서연의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럽게, 따뜻하게, 하지만 짧았습니다. 마치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처럼. 박수가 터졌습니다. 피로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축하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회장님. 예쁜 신부 만나셨네요.
백년가약 하세요. 태경은 완벽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았습니다. 그 웃음이 가면이라는 것을. 신부 너무 아름답습니다. 서연 씨, 행복하세요. 사람들의 축하. 하지만 그 틈에서 서연은 이상한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특히 일부 나이든 사업가들. 그들이 태경을 보는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뭔가 아는 듯한 눈빛이 있었습니다. 왜 저런 눈으로 보는 거지? 밤 9시. 피로연이 끝났습니다. 서연 씨, 이제 가요. 태경이 손을 잡았습니다. 어디로요? 신혼여행은 다음 주에 가기로 했으니 오늘은 집으로. 집. 태경의 집. 아니, 이제는 우리의 집. 한남동의 펜트하우스. 차로 30분. 둘은 말이 없었습니다. 태경은 계속 창밖을 봤습니다. 서연은 태경의 옆모습을 봤습니다. 그 긴장된 얼굴. 무슨 일이 있는 거지? 펜트하우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최상층. 띵. 문이 열렸습니다. 거대한 공간. 전면 유리창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와, 마음에 들어요? 네. 너무 아름다워요. 당신이 있으니까 더 아름다워 보이네요. 태경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방 사라졌습니다. 서연 씨, 네. 씻고 올게요. 당신도 먼저 편하게 있어요. 태경이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모던한 인테리어, 고급스러운 가구들. 하지만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없어. 한쪽 벽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태경의 부모님 사진, 어린 시절 태경의 사진. 서연은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태경의 어린 시절 사진. 머리가 길었습니다. 남자아이인데 왜 머리가 이렇게 길지? 그리고 옷차림도 중성적인 옷들. 혹시 어머니가 공주처럼 키우신 건가? 싸. 샤워 소리가 멈췄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제 곧 첫날 밤. 떨려. 너무 떨려. 끽. 침실 문이 열렸습니다. 태경이 나왔습니다. 머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흰색 셔츠를 입고.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더 긴장한 얼굴. 서연 씨도 씻을래요? 아, 네. 서연이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적셨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비해온 잠옷을 입었습니다. 새하얀 실크 잠옷. 거울을 봤습니다. 이제 정말 부부구나. 용기를 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침실. 은은한 조명. 태경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태경 씨. 서연이 다가갔습니다. 태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왜 우세요? 서연 씨. 태경이 일어났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네. 오늘 밤 당신은 충격받을 거예요. 충격이요? 네. 하지만 알아야 해요. 우리가 진짜 부부가 되기 전에. 태경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가 평생 숨겨온 것,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것. 손이 셔츠 단추로 갔습니다. 하나, 둘, 단추가 풀렸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셋, 넷, 셔츠가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멈췄습니다. 태경의 가슴에는 부드러운 곡선이 있었습니다. 가슴, 여성의 가슴. 세상에. 서연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게 무슨. 미안해요. 태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여자예요. 여자라고요? 정확히는
몸은 여자로 태어났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제 정체성은 항상 남자였어요. 서연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무슨 말을? 저는 트랜스젠더예요. 태경이 다가왔지만 서연은 계속 물러났습니다. 몸은 여성이지만 마음은 남성인 사람. 그게 저예요. 안 돼. 이럴 수가. 서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무서워서요. 태경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을 잃을까봐, 당신이 떠날까봐 말할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태경의 얼굴에서 제발 이해해줘요. 이해하라고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말했어야죠. 이렇게 속이면 어떡해요. 속인 게 아니에요. 태경도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진짜 남자예요. 몸만 여자일 뿐이에요. 제 마음은, 제 영혼은 남자라고요. 두 사람의 울음, 깨진 신뢰, 무너진 세계. 서연은 일어났습니다. 저 나가야겠어요. 서연 씨, 태경이 붙잡았습니다. 제발 가지 마요. 손 놔요. 서연이 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은 당신 얼굴 보기 싫어요. 그 말에 태경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은 뛰쳐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차가운 밤 공기. 하지만 머릿속은 더 차가웠습니다. 여자였다고? 트랜스젠더? 이게 대체 무슨...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경의 전화.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어디론가. 1시간 후 지희의 집 앞.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지희야. 나야.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아, 왜 여기에 온 거야? 지희야. 서연이 무너졌습니다. 나 어떡하지? 무슨 일이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지희가 서연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혔습니다. 진정하고 말해봐.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태경이 여자라는 것, 트랜스젠더라는 것, 첫날 밤에 알게 된 것, 세상에. 지희도 충격받았습니다. 그럼 강태경 회장이, 그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무슨 소문? 인터넷에 돌던 거. 강태경이 사실은 여자라는. 서연이 고개를 감싸쥐었습니다. 나 어떡하지? 결혼했는데, 첫날 밤에 이런 걸 알았는데. 일단 진정해. 생각 좀 해봐야 해. 지희가 물을 건넸습니다. 우선 여기서 자. 내일 다시 생각하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부은 눈으로 일어났습니다. 휴대폰을 봤습니다. 부재중 전화 47통. 모두 태경. 문자 메시지도 가득했습니다. 서연 씨, 미안해요. 제발 연락 좀 해줘요. 당신이 안전한지만 알고 싶어요. 제발. 마지막 문자는 새벽 4시에 왔습니다. 사랑해요. 그것만은 진심이에요. 서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일어났어? 지희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응.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서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일 줄은 몰랐어. 서연아. 지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너 태경 씨 사랑해? 뭐? 사랑하냐고. 솔직하게.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으니까. 어제 전까지는 사랑했어. 정말 많이. 그럼 지금은? 모르겠어.
배신당한 것 같아. 속은 것 같아. 하지만 지희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경 씨는 거짓말한 게 아니잖아. 진짜 남자로 살고 있고, 진짜로 너를 사랑했고, 하지만 몸은 여자잖아.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그게 중요해, 지희야. 나는 남자랑 결혼한 줄 알았어. 그런데 여자였다니. 그럼 물어볼게. 지희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만약 태경 씨가 처음부터 모든 걸 말했다면, 첫 만남에서 저는 트랜스젠더입니다라고 했다면, 너는 어땠을 것 같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처음부터 알았다면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맞지? 그래서 못 말한 거야. 태경 씨도 무서웠을 거야. 너를 잃을까봐. 하지만, 물론 너한테도 선택권이 있어. 이혼할 수도 있고, 계속 같이 살 수도 있고, 지희가 서연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태경 씨의 이야기를 들어줘. 그 사람도 평생 고통받았을 거야. 그날 오후, 서연은 용기를 냈습니다. 태경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해요. 답장은 1초 만에 왔습니다. 어디든 갈게요. 한강공원. 사람이 별로 없는 곳. 서연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강물을 보며 기다렸습니다. 서연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습니다. 태경이 서 있었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모습, 눈이 퉁퉁 부어 있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앉아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침묵, 긴 침묵. 그리고 이야기해줘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태경의 이야기.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상했어요. 태경이 입을 열었습니다. 몸은 여자였지만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어릴 때부터 인형보다 자동차를 좋아했고 치마보다 바지를 좋아했어요. 사람들은 말했죠. 여자애가 왜 그래? 말괄량이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여자가 아니었으니까. 태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춘기가 왔을 때 저는 무너졌어요. 가슴이 나오고 생리가 시작됐을 때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내 몸은 내 마음과 다른 거지? 매일 밤 울었어요. 거울을 볼 수가 없었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모님은 이해해 주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태경아, 내가 누구든 괜찮아. 내가 편한 대로 살렴. 그래서 저는 남자로 살기 시작했어요. 가슴을 묶고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남자 옷을 입었어요. 목소리도 낮췄어요. 걸음걸이도 바꿨어요. 모든 걸 바꿨어요. 수술은 안 하신 거예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고 싶었어요. 가슴 제거 수술이랑 호르몬 치료를 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태경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20살 때 갑자기 회사를 물려받게 됐고 수술받을 시간이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용기가 없었어요. 만약 수술받고 세상에 알려지면 회사가 어떻게 될까? 주가가 떨어지면, 임원들이 반발하면 두려웠어요. 그래서 계속 숨기신 거군요. 네. 완벽하게 남자처럼 살았어요. 목소리 훈련도 받았고 몸짓도 철저하게 연습했어요. 회사 사람들은 몰랐어요. 저를 남자라고 믿었죠. 호적도 남자로 바꿨어요. 법적으로는 남자예요. 성별 정정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럼 법적으로는 남자인 거예요? 네. 하지만 몸은. 태경이 자신의 가슴을 봤습니다. 여전히 여자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물이 찰랑거렸습니다. 서연 씨, 태경이 서연을 봤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미리 말했어야 했어요. 당신에게 선택권을 줬어야 했어요. 하지만 사랑은 진짜였어요.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제 심장이 뛰었어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저는 완전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당신만 보면 제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태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제발, 제발 저를 떠나지 마요. 저는 당신 없이 못 살아요. 당신이 제 전부예요. 눈물. 태경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서연도 울었습니다. 태경 씨,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신체적인 관계. 저는 그냥 당신 곁에만 있고 싶어요. 당신의 손을 잡고 당신의 웃음을 보고 당신과 함께 늙어가고 싶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서연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아파하고 있었구나.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아직 정리가 안 돼요. 알아요. 태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게요.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감사해요. 서연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봤습니다. 사랑은 저도 진짜였어요. 그것만은 알아주세요. 태경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작은 희망이 보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지희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회사에는 휴가를 냈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서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태경을 향한 마음도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여성의 몸을 가진 남편을. 서연아, 지희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있을 거야? 응. 나가자. 답답해 죽겠어. 지희가 서연을 끌어냈습니다. 카페.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커피 마셔. 지희가 아메리카노를 밀었습니다. 나 결정 못하겠어. 서연이 말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돼. 태경 씨도 힘들었을 거고 평생 고통받았을 거라는 것도 알아. 하지만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여자인 사람과 살아야 한다는 게. 그때 옆 테이블에서 대화가 들렸습니다. 야, 너 그거 봤어? TK그룹 회장 결혼했대. 응, 봤어. 근데 소문 들었어? 강태경 회장이 사실은 여자래. 서연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헐, 진짜? 어떻게 알아? 내부 고발이 나왔대. 회장이 트랜스젠더래. 몸은 여자인데 남자로 살고 있대. 대박. 그럼 회장 와이프는 알고 결혼한 거야? 그건 모르겠는데 만약 몰랐다면 충격 먹었겠다. 진짜 세상 일은 모르는 거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졌습니다. 서연아, 지희가 걱정스럽게 봤습니다. 괜찮아? 아니. 서연이 일어났습니다. 나가야겠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서연 씨. 태경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소문 들었어요? 회사에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제 정체가 세상에 알려졌어요. 뭐라고요? 누가 내부 고발했어요. 제가 트랜스젠더라고. 지금 난리예요. 서연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어떡하죠, 서연 씨. 당신까지 피해를 볼 것 같아요. 저는 괜찮아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태경 씨나 걱정하세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일단 끊을게요. 진정하시고 잘 대처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가 나왔습니다. 충격. TK그룹 회장 트랜스젠더 논란. 강태경 회장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재벌가의 숨겨진 비밀 드디어 폭로.
모든 뉴스가 태경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인터넷은 난리였습니다. 댓글창은 폭발했습니다. 헐 대박. 회장이 여자였어? 와이프는 알고 결혼한 거야? 불쌍하다 와이프. 속았겠네. 아니 근데 트랜스젠더가 회장을 해도 돼? 성전환 자가 대기업 회장이라니. 악플도 많았습니다. 역겹다. 정신병자. 회사 망하겠네. 서연은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왜 이래? 왜 사람들이 이래? 눈물이 났습니다. 태경이 얼마나 힘들까?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태경을 만나러 갔습니다. TK그룹 본사. 건물 앞에는 기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저기 회장 와이프다. 강서연 씨,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회장이 트랜스젠더인 거 알고 결혼하신 건가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마이크가 얼굴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비켜주세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지나가게요. 경호원들이 막아줬습니다. 겨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63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집무실. 태경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태경 씨. 태경이 돌아봤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얼굴. 눈은 충혈되어 있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왜 왔어요? 보고 싶어서요. 서연이 다가갔습니다. 아래 기자들 봤어요? 네. 미안해요. 당신까지 이런 일에. 괜찮아요. 서연이 태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괜찮으니까 태경 씨나 잘 견디세요. 태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 아직 화난 줄 알았어요. 화났죠. 서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아직도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서연이 태경의 눈을 봤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아픈 걸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서연 씨, 아직 답은 못 찾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소한 당신 혼자 싸우게 두고 싶지 않아요. 태경이 서연을 안았습니다. 꽉.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서연도 안아줬습니다. 그날부터 서연은 태경 곁에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에도 함께 갔습니다. 기자회견장. 수백 명의 기자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태경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서연이 옆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TK그룹 회장 강태경입니다. 태경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최근 저에 대한 소문이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트랜스젠더입니다. 장래가 술렁였습니다. 몸은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정체성은 남성입니다. 법적으로 성별 정정을 받았고 지금은 남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럼 회장님 와이프는 알고 계셨나요? 아내는. 태경이 서연을 봤습니다. 결혼 후에 알게 됐습니다. 또다시 술렁임. 하지만 태경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아내는 저를 받아들여줬습니다. 저를 이해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서줬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강서연입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강태경 회장의 아내입니다. 제 남편은 트랜스젠더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제 남편은 따뜻한 사람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몸이 어떻든 정체성이 무엇이든 그 사람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함께 갈 것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일부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악플은 쏟아졌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세상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용감하다. 자신을 드러낸 것도, 아내가 함께한 것도, 사랑이 뭔지 보여준 부부. 응원합니다. 하지만 역겹다. 정상이 아니야. 저런 사람이 회장이라니. 악플과 댓글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회사 내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임원회의. 회장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상무가 말했습니다.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거래처들도 날리고 주주들은 회장님 사퇴를 요구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태경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회장님, 제가 트랜스젠더라는 게 회사 경영에 무슨 문제가 됩니까? 제 능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 책임감도 제 비전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태경이 임원들을 쭉 봤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10년간 이끌었습니다. 매출은 3배 늘었고 직원은 2배 늘었습니다. 그 누구도 제 성별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에서야 문제입니까? 침묵. 물론 혼란스러운 건 압니다. 하지만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저의 정체성이 제 일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경과 서연. 이제는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힘들었죠? 서연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태경이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있으니까요. 서연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태경 씨. 네. 우리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태경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알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함께요? 네.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될 수 있는지, 어떤 사랑을 나눌 수 있는지 천천히 알아가요. 태경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당신이 편한 만큼만, 당신이 원하는 만큼만.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워요. 저 같은 사람 곁에 있어줘서. 그날 밤, 침실.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잤습니다. 태경은 소파에서, 서연은 침대에서. 하지만 밤중에 서연이 일어났습니다. 소파에서 자고 있는 태경을 봤습니다. 얼마나 불편할까? 서연은 다가갔습니다.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그 순간 태경이 눈을 떴습니다. 미안해요. 깼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태경이 서연을 봤습니다. 달빛 아래 서연의 얼굴이 빛났습니다. 서연 씨. 네. 사랑해요. 짧은 말. 하지만 진심이 담긴 말. 저도. 서연이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태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아직 혼란스럽고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만은 확실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태경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가요. 네.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저는 기다릴게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시선도 편견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서연과 태경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포옹하고 키스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서연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3개월 후 어느 날 저녁. 서연 씨. 응? 병원 같이 갈래요? 병원? 네. 제가 수술 상담받으려고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술이요? 가슴 제거 수술이요. 그리고 호르몬 치료도 본격적으로 받으려고요. 태경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완전한 저로 살고 싶어요. 그럼
몸도 완전히 남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는 아니에요. 아직 성전환 수술까지는 결정 못했어요. 하지만 최소한 가슴은 없애고 싶어요. 서연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태경의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같이 갈게요. 정말요? 네. 혼자 가게 둘 수 없죠. 병원, 성전환 클리닉, 의사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가슴 제거 수술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전신 마취하에 2-3시간 정도 걸리고 회복 기간은 약 2주입니다. 부작용은 없나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일반적인 수술 부작용 외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환자분의 정신 건강에는 긍정적입니다. 의사가 태경을 봤습니다. 얼마나 고민하셨어요? 평생이요. 태경이 대답했습니다. 이 가슴 때문에 평생 고통받았어요. 이제는 없애고 싶어요. 좋습니다. 수술 일정 잡겠습니다. 수술 전날, 서연은 태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요. 태경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평생 이대로 사는 거예요. 수술하면 어떤 기분일 것 같아요? 자유로울 것 같아요. 태경의 눈이 빛났습니다. 평생 갇혀있던 세상에서 드디어 나오는 기분일 것 같아요. 서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래 참았을까? 수술 당일, 수술 실험, 들어가겠습니다. 태경이 서연을 봤습니다. 기다려줄 거죠? 당연하죠.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릴게요. 사랑해요. 저도요.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3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정말요? 네. 곧 회복실로 옮겨집니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복실. 태경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직 마취에서 덜 깬 상태. 가슴 부분은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태경 씨. 서연이 손을 잡았습니다. 태경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서연 씨? 네. 저예요. 수술 끝났어요? 네. 성공적이래요. 태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울지 마요. 서연이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이제 자유예요. 자유. 태경이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운 미소를. 2주 후 붕대를 풀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태경. 가슴이 평평해진 자신의 모습. 와. 태경이 감탄했습니다. 셔츠를 입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맞았습니다. 더 이상 가슴을 숨기기 위해 꽉 끼는 속옷을 입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때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완벽해요. 태경이 돌아봤습니다. 이게 저예요. 진짜 제 모습. 그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평생 찾아 헤매던 평온함. 그날 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서연 씨, 응? 제가 수술한 거 어때요? 좋아 보여요. 서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더 편해 보이고 더 행복해 보여요. 당신은요? 저요? 당신도 편해졌어요?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없어진 태경을 보는 게. 하지만 지금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네. 편해요. 정말요? 네. 이게 당신의 진짜 모습이니까요. 태경이 서연을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받아들여줘서. 저도 고마워요. 왜요? 저를 사랑해줘서. 있는 그대로의 저를. 두 사람은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실. 두 사람은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처음으로 같은 침대에서 손 잡아도 돼요?
태경이 물었습니다. 그럼요.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서연 씨, 응? 우리 잘 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서연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잘 되게 만들어갈 거예요. 우리 둘이 어떻게요? 사랑으로요. 서연이 태경을 봤습니다. 사랑이 뭔지 다시 정의하면서요. 사랑의 재정의. 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만의 사랑. 몸이 아니라 마음을 사랑하는 것. 성별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 것. 그런 사랑을 만들어가요. 태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당신도요.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급하지 않게 1년이 지났습니다. 서연과 태경은 자신들만의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회사는 안정됐습니다. 주가도 회복됐습니다. 태경의 능력을 인정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물론 여전히 편견은 있었습니다. 여전히 악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두 사람은 공원을 걸었습니다.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예쁘다. 서연이 감탄했습니다. 당신이 더 예뻐요. 태경이 웃었습니다. 또 그런 말. 사실인데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태경 씨, 응?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태경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처음으로 진짜 제 모습으로 살게 됐어요. 숨기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저로. 저도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을 보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걸.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분홍빛 눈처럼. 서연 씨, 응? 평생 함께 해줄 거죠? 당연하죠.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결혼했잖아요. 그때는 비밀을 숨긴 채였는데 지금은 모든 걸 알고도 함께 해주는 거니까. 태경 씨, 서연이 태경의 얼굴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제 남편이에요. 몸이 어떻든, 과거가 어떻든,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사람. 이게 전부예요. 태경이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벚꽃잎이 떨어지는 아래에서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 서연이 말했습니다. 태경 씨, 응? 오늘 함께 자요. 태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네. 이제 준비됐어요. 서연이 태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당신이니까. 태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알아요. 두 사람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진짜 부부가 됐습니다. 몸의 형태가 아니라 마음의 결합으로 사랑의 진짜 의미를 깨닫으며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잔잔한 울림을 주었다면 무료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